네, 안녕하세요. 마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다형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다형성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앞서서 버추얼이라든지 오버라이드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좀 빼서 한다라는 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부분까지 같이 해서 강의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강의가 길어지고 강의의 포커스가 좀 나가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보고 계셨겠지만 이 메인 함수는 이래요. 마린이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어택을 찍어보고 시즈 탱크라는 변수를 만들고 시즈 탱크에 어택을 한번 호출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출력이 마린 어택은 탕탕탕, 시즈 탱크 어택은 퉁퉁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즈 탱크와 마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마린은 유닛 클래스에 있는 어택이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탕탕탕이라는 스트링 하나를 뺐고요. 오른쪽 보고 계시는 시즈 탱크는 마찬가지로 유닛에 있는 어택이라는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퉁퉁퉁이라는 스트링 하나를 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가 아까와 같은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 클래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유닛 클래스는 어택이란 함수를 하나 갖고 있는 함수일 뿐이에요. 근데 이 어택은 밑에서 재정의 할 수 있게 버추얼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시죠? 그럼 요런 코드를 작성하면 어떨까요? 자, 잘 보세요. 마린이 아니고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유닛이라고 넣고 작성을 해볼게요. 그래도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유닛이라고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탕탕탕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퉁퉁퉁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이 마린으로 생성한 걸 언더바 U라고 하고요. 언더바 M이라고 하고요. 이 마린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유닛으로 생성한 녀석을 언더바 U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린 언더바 M을 찍어보고 마린 언더바 U를 찍어봤을 때 잠시만요. 둘 다 같은 결과값을 나온다는 거죠. 탕탕탕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코드가 동작을 할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다형성의 아주 큰 관문입니다. 지금은 간단히 우선 설명을 드리면 상속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형성을 이용했지만 뭐 인터페이스라든지 물론 상속이긴 상속이지만 뭐 앱스트리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이 코드들이 왜 똑같이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컴파일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거를 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 보신 코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왜 에러가 안 나고 올바로 동작을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이런 코드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코드도 보셨을 겁니다. 잠깐 첨언드리면 여기에 언더바 M은 이 마린을 형태로 받은 변수라는 뜻이고요. U는 유닛으로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마린이라는 클래스를 new 했는데 어떤 거는 마린 타입으로 받고 어떤 거는 유닛 타입으로 받아서 컴파일이 됩니다. 에러가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마린 클래스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아는 게 필수입니다. 이 마린 클래스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린 클래스의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C샵에서 어떤 걸 의미하죠?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여러분, 상속이 뭘까요? 상속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상속은 이 마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유닛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값을 마린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맞죠? 유닛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마린 클래스에 적용되는 걸 저희는 상속이라고 불러요. 그게 상속의 의미예요. 그렇죠? 마린 클래스를 만들려면 유닛에 있는 걸 모든 걸 마린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마린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힙에 메모리가 올라갈 때 그 올라간 메모리를 좀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다양성이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모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컴파일러한테 우리가 아까 만든 그 마린이란 클래스를 만들어주세요, 메모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자, 잘 보세요. 처음에 마린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유닛 있죠? 유닛이란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먼저 다 올릴 거예요, 메모리에. 왜냐면 마린은 유닛에 있는 모든 기능을 100%다 갖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상속받는 클래스의 코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받는 서브 클래스의 코드들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0부터 20까지는 유닛이라는 우리 부모 클래스에서 갖고 온 코드들을 올리고 20부터 100까지 80만큼은 유닛 클래스를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의 코드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닛에는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린이라는 곳에는 스팀팩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팀팩은 마린만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택은 어떤 유닛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닛에서 상속받는 코드 중에 어택이라는 게 있고, 상속받지 않고 마린 그 자체에서 만든 게 스팀팩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이 코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다시 보면 오른쪽과 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먼저 볼게요. 이 오른쪽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New는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겠다는 뜻이죠. 어떤 메모리를 할당하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린 클래스라는 것을 메모리에 할당한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조금 아까 저희가 설명한 그대로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 그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아갔다 오셔야 돼요.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해했다고 치고 이 부등호 방향의 왼쪽을 좀 이해해 볼게요. 여기가 이해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등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메모리 공간을 마린 클래스의 크기만큼, 이렇게 마린 클래스의 크기만큼 마린 언더바 m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등호의 오른쪽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메모리를 하나 올리라는 뜻이고요. 등호의 왼쪽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이 메모리를 올린 다음에 나는 유닛의 크기만큼 마린 언더바 U라는 이름으로 참조를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 가세요? 이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런 명령어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에러 없이 컴파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몇 가지 당연한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그림 이해하시죠? 그러면 마린 타입으로 만든 이 마린 언더바 m에 점을 찍어서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어택 보이시죠? 어택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팩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당연하죠? 왜냐면 이 마린 언더바 m이라는 변수는 마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유닛으로 받은 마린 언더바 u라는 변수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택만 있고 스팀팩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아주 당연하죠? 우리가 마린이라는 메모리를 잡았는데 우리는 그 중에 유닛이라는 크기만큼만 참조를 해서 어떤 이름으로 참조하냐? 마린 언더바 u 라는 이름으로 참조를 해서 쓸 거야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이 마린 언더바 u라는 변수는 스팀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시다시피 이걸 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스팀팩이 어디에 있는 클래스에서 나온 함수인가요? 바로 마린에 있는 스팀팩으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린에 있는 스팀팩으로 호출해요. 하지만 이 어택이라는 걸 보시면 바로 마린에 있는 어택이 아니고 우리는 마린 클래스를 비록 만들었지만 이 마린 클래스 안에 유닛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어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택은 실제로 마린에 있는 어택을 호출하는 게 아니고 유닛에 있는 어택을 호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마린 언더바 m으로 참조하고 있는 요 변수는 이 변수의 어택은 어디에 있는 어택을 참조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닛에 있는 어택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어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자, 이 코드는 똑같이 마린이라는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린 거예요. 얘도 비록 유닛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받고 있지만 생성은 마린을 메모리에 올린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얘는 마린 타입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유닛 타입으로 받아서 사용하지만 이 마린 언더바 u라는 이 메모리는 마린으로 형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형변환이 안전하게 됩니다. 왜냐면 얘는 애초에 마린으로 메모리가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엔 이 마린 언더바 u는 유닛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엔 마린인데 우리는 이 마린을 유닛 부분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메모리에는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 마린 언더바 u는 마린이라는 타입으로 형변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형변환을 하면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참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형변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변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보셨겠지만 컴파일러한테 명시적으로 나 지금 클래스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유닛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이렇게 명시적으로 컴파일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 메모리를 이렇게 분리해서 올릴 수 있고 분리한 만큼 우리는 유닛으로 이 메모리를 유닛으로도 받을 수 있고 마린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같은 코드가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코드가 올바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대체 왜 다형성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했을 때 전체적인 이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어택당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12마리의 유닛을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어택당을 하죠. 자, 여러분,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게임 말고 좀 프로그램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고 계신 유닛들을 보세요. 여기 다크템플러가 있고 질럿이 있고 드래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다른 객체예요. 다 다른 타입의 객체입니다. 하지만 어택당을 찍을 때는 여기에 있는
객체 타입들이 뭔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다 똑같은 객체 타입으로 생각을 하고 어택당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의 올바른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많은 수고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마린과 시즈 탱크를 하나의 객체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제가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유닛을 받을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리스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유닛 다 지울게요. 시즈 탱크 객체를 하나 다시 만들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서로 다른 객체를 이 리스트에 넣을 수 있어요. 마린 넣었고요. 에러가 없어요. 잘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리스트에 시즈탱크 객체도 들어가고 마린 객체도 들어갑니다. 이유는 시즈탱크와 마린은 유닛으로 형변환이 가능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시즈탱크 유닛, 마린 유닛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래서 객체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객체를 생성하고 찍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포이치 넣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리스트 아이템.어택 하면 어떻게 동작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하나마나 똑같이 동작할 거예요. 퉁퉁퉁 하나 더 나왔네요. 지울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 두 개의 코드만 보면 탕탕탕과 퉁퉁퉁이 나올 겁니다. 위에는 탕탕탕이 나오죠. 왜냐면 마린을 먼저 넣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는 퉁퉁퉁 할 겁니다. 왜냐면 시드 탱크가 들어갔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객체를 다양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여기에 if문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돼요. if문 하나하나가 사실 if문이 많아지는 함수가 있으면 다양성으로 고칠 수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코드들은 다양하게 코드를 짜놓으면 OCP에 준수한 코드가 됩니다. 그 OCP가 뭐냐면 코드를 저희가 추가할 때마다 우리는 이 포문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무슨 소리인지 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히드라리스크라는 그 새로운 유닛이 생성이 됐다고 생각해요. 히드라리스크라는 유닛이 생성됐어요. 이거 코드 추가해주세요 라고 누군가 부탁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히드라리스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오버라이드 치시면 어떻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저희는 뭘 리턴할 거냐면 텟텟텟 하겠습니다. 텟텟텟 이걸 리턴할게요. 그러고 히드라리스크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저희 뉴 히드라리스크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 히드라리스크를 애드하는 거예요. 애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형변을 할 수 있게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포문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탕탕탕, 두 번째는 퉁퉁퉁, 세 번째는 텟텟텟이라는 문자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양성을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번에는 뭐 제가 여러가지 동영상을 만들겠지만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런 동영상을 여러 개 보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시진 않으겠지만 점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꼭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다양성의 개념을 마스터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